지금 본교에서 마약 오남용 상당막 쪽에 저 강의를 해온 지가 벌써 2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평생교육원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학교에 나오시는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 시중에는 이 마약에 대한 그 소개가 있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화학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약이라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도파민 작용을 하고 뇌에서부터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이제 이학적인 화학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책을 써놓은 그런 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 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편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밀무역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43 역사 이래 중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재배해온 그 마약이 있었어요. 예, 양나라에 중국 중문을 차지하고 있는 그 양나라라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게 이제 그 황제 예첩으로 있던 양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명칭을 따서 어떤 신문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양깁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게 이제 아편 그 양귀비를 제조해서 나온 것이 이제 아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중국말로는 아편입니다. 한자로. 그 영어로는 오피움, 그 글자를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표현한 게 오피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1840년도에 처음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일어났던 아편 전쟁, 거기서부터 이제 유명해졌죠. 그 영국이 그 당시에 최고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아편 전쟁 할 때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최고 강국. 그 뭐 1등이든 2등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패권주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천국이 가장 강국이었습니다. 그 역사 이래 로마 제국이 최고 강국이었지만은 로마 제국이 있는 상태에서도 중국에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우리 고구려에도 그 120만 명의 그 군사를 동원해서 고구려에 왔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당나라에 태종이 있습니다. 당태종이라고. 이름이 이세민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역사상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처럼 최고의 성군으로 봅니다. 당태종이. 그 당시에 당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다. 세계 최강국이 12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범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중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 아니고요. 중국이라는 말은 지금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들어서기 전에 국민당 정부가 있었는데 중화민국이라 했거든요. 그게 중화민국의 중국입니다. 그래 따지는 거지 원래 그 중국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중문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에 창제할 때 이 세종대왕의 그 서문이 있죠. 수민정음을 그 반포할 때 그걸 보면 우리 언어가 중국과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중국은 뭐냐면은 지금의 말하는 중화민공화국 그 앞에 있던 국민당 정부 중화민국이 아니고 그때 중국이라는 뜻이 아니고 중문을 차지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중국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중국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수천 개의 나라가 섰다가 없어진 데가 중원을 차지한 국가입니다. 5, 16국부터 비롯해서 수당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몽고족이 차지하는 원나라가 있었어요. 원나라. 그 다음에 우리하고 사실 같은 종족입니다만은 그 신라의 후계자가 차지한 청나라가 있습니다. 이 청나라는 사실 우리 그 만주에 지금도 뭐 무순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한 누르하치가 이게 이제 명나라를 정벌한 거죠. 명나라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한족이 만드는 한나라 한자에서 한족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중국 민족들 그 양자강 이남에 있던 종족들이 이제 그래서 한나라 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종족이 세운 나라는 여러분 그 진나라 있죠. 진시황 그 한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송나라, 명나라 그밖에 없습니다. 중원을 차지한 그 종족들은 한나라가 이제 제일 이제 그 종족이 많다고 이제 보는데 그 세 나라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청이나 그 다음에 그 수나라 있죠. 수나라는 사실 그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수나라가 그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결국 망했죠. 전쟁을 치르고 그 수많은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망하고 들어선 게 당나라인데 그야말로 동북아에서는 수나라 못지않게 강국이 있었는데 그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훨씬 그 건국이 빠릅니다. 오래됐습니다. 만주를 차지하고 있는 그 고구려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는데 그것이 다 진시황 때부터 있었어요. 만리장성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이제 지금같이 거대한 장성이 아니었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북경 이 북쪽에 장성을 이제 축조하고 그래서 이제 진시황 때부터 했었어요. 그것은 중국에 가서 그 역사학자들이 중국에는 많이 있어요. 지금도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도 지방에서 연구하는 그 역사가들이 있는데 고려가 무서워서 장성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설로 되어 있어요. 고려는 중문을 차지하고 있는 그 한족들이 볼 때는 이민족입니다. 이 중국은 이 민족이 차지한 그 시간이 많았어요. 그 중국 역사는 이 민족의 역사입니다. 한족이 차지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진나라, 진시황의 그 진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그것밖에 안 됩니다. 청나라는 신라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누르하치라고 있죠. 무슨 지방에 가면은 지금의 중국에서는 심양이라 그러는데 심양 그 위에 가면은 그 누르하치 고향이 있어요. 그 심양에 가면은 고공이라 해서 북경에 천안문에 있는 그 고궁과 똑같은 국이 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그 누르하치가 그것을 이제 청나라를 설립을 하고 북경을 갔습니다. 가서 그 궁을 만들었는데 그 누르하치가 그 심양후에 모순이라는 데서 세운 거기에 궁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만 커졌지 비례해서 그걸 그대로 북경에 가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천안문에 있는 그 궁이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 시대에 이제 그걸 세운 거죠. 그래 봤을 때 지금 많이 이제 우리 역사 찾기 해서 한국도 이제 먹고 살 만큼 커졌고 또 세계 군사적으로는 뭐 사위다. 경제적으로는 10위 안에 들어간다. 뭐 이래 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역사 찾기에서 이 만주라는 땅이 과연 중원에 통합된 땅이냐, 그렇지 별도의 땅이냐, 그 데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동북아에서 지금 중국의 그 영토를 보면은 동북 삼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령성, 흑룡강성, 길림성 해서 그게 몽고하고 몽고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직도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땅이 동북 삼성과 우리 한반도를 합치면 그게 바로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몽고하고 붙어 있죠. 그리고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몽고하고 사실 고구려하고는 같은 나라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농경사회가 아니고 유목사회입니다. 서로 왕래하고 양을 치면서 목축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찾기, 역사 찾기를 해서 지금 많이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만 있었는 게 아니고 저 중원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만리장성, 북경에 있는 위에 있는 만리장성 그까지 영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만리장성을 세운 겁니다. 진시황 때부터. 그것이 이제 띄엄띄엄 되어 있었던 그 만리장성이 천리장성이 됐어요. 그러다 지금 다 이어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만리장성이 언제 완성이 됐느냐? 송나라 와서 송나라 때 축조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명나라 때 와서 완성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지구 밖에 가서 달에 가서 이래 보면은 그 만리장성이 보인다 그러는데 안 보인답니다 사실. 근데 중국이 우주선을 띄워서 달에 우주선을 띄웠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만리장성이 보인다 그래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 그 좁은 것이 어떻게 하나의 지구원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근데 어떻게 그 만리장성이 보이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중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풍이 심합니다. 역사 왜곡도 심하고요. 고구려를 자기들의 수당의 당나라 시대에 지방정부다 이야기하는데 지방정부 아닙니다. 러시아의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엄연히 다른 나라였고 동북아에서 그 세력을 다투던 나라입니다. 수나라, 당나라, 고구려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 조선이라는 국호가 아주 옛날에 있었습니다. 조선이 옛날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성계 고구려 이성계 장군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왕이 돼서 있을 때 우리 역사책에 나옵니다만은 회령, 조선이라는 그 두 국호를 가지고 여러 번 명나라에 가서 이 어느 국호를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황제의 윤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10년이 넘어서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 고려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10년까지 나라가 바뀐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 있는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그 국호를 조선이라 하라 이렇게 해서 중국 황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으로 바뀌었다. 조선으로. 그래서 왕이 이제 즉위를 하고 10년이 넘어서 그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렇게 이제 공포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문약에 조선이 그렇게 대동을 한 거죠. 문약이 흘러서 우리가 임진왜란도 겪고 병자호란도 겪었습니다. 그 중국에 가면 정선대요. 청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게 이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책을 그 모택동 그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가장 그 즐겨 읽고 하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청나라가 어떻게 세웠고 하는 역사책인데요. 그게 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그 청나라는 신라의 후손이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같이 중원의 대륙은 큰 영토고 거기서 많은 나라들이 세우고 이제 우리는 그 보면 몇 개 나라가 안 되지만은 56국을 비롯해서 1000개의 나라가 서고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건국하고 1년 만에 없어진 나라도 있고요. 중원이라는 땅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죠. 한족이 지금의 그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 중국의 그 오성홍기가 있죠. 그 중에 큰 별이 하나 있고 그 큰 별을 둘러싸고 있는 5개 작은 별이 있습니다. 이 큰 별은 뭐냐? 중국의 그 97%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의 별이고요. 그 5개의 그 별은 그 별 중에서 조선족 별이 있습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은
3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 작은 5개 별 중에서 인구는 중국의 46개 종족 중에서 30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데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다 해서 5개 별 중에 작은 별 중에 하나가 우리 300만의 우리 교포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조선족 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1840년도에 1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2차 아편전이 또 있었습니다. 1936년 후에 1876년에 그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전별금을 물고 영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청나라는 차를 영국을 통해서 전 유럽에 팔았는데 그때에도 국제 그 통화가 은본위제로 되어 있었어요. 은덩어리를 갖다 주고 그래서 차를 사간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많은 유럽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 차를 그걸 사서 이제 무역을 하다가 운이 이제 고갈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충하나 생각을 하고 나온 것이 이제 마약 밀매입니다. 밀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세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게 그게 비정상 그게 이제 밀무역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세관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관세를 내지 않고 물건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그 많은 그 아편이 들어와서 사실 원산지는 중국이죠. 그런데 인도에는 그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에서는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의 아편을 인도에서 많이 재배를 해서 그걸 그러니까 양귀비를 재배해서 그걸 만드는 것이 아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어마어마한 양의 아편이 세관을 거치지 않고 세관을 거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치지 않고 돌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죠. 그 중국 그 당시 청나라 정부라든가 그 민간 그 무효하는 업자들이 그걸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아편을 복용한 그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죠.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힘든 사람들이 아편을 사 먹기는 어렵거든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중국에서 퍼져가지고 많이 사실 청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세계 이제 패권 국가를 다투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한 전략이라 합니다. 중국에 한한령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미국에 이 펜타닐 마약의 원료를 미국에서 이제 중남미에서 그걸 정부채 그러니까 마약의 그 전 단계 그 원료를 세계에서 이제 그 원료가 들어오겠지만은 그걸 중국이 제일 많이 세계 그 유통량의 70%를 중국이 지금 남미에 수출하고 있어요. 수출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명목으로는 진통제의 원료다. 이 약품용으로 그렇게 수출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 펜타닐 원료를 전 세계의 그 공급량의 원료를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남미에 가서
정부채로 공급해서 중남미 국가에서는 그걸 가지고 펜타닐 원료를 사용해서 미국에다 밀무력하고 있죠. 그 유명한 그 바로 펜타닐입니다. 오늘 내준 이 펜타닐 원료 합성 오피오이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내줘서 오늘 강의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출범하는 날, 몇 개월 전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펜타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 국경, 그 다음에 그 플로리다 국경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 심지어는 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도 우회가 들어옵니다. 그 정도 심각합니다. 이 펜타닐 때문에 중국이 그 원료를 공급하는 이 펜타닐 때문에 중남미 국가에서 마약으로 통합해서 이제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경을 폐쇄하고, 과거에는 그 국경을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죠. 보따리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아주 신출 기본한 방법으로 미국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국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펜타닐에 대해서 이제 1년에 중국에서, 미국에서 펜타닐 때문에 사망하는 인원이 8만 명입니다. 이 8만 명이 실제로는 적게 산출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게 펜타닐로 이 세상을 떠나는 이 미국인들이 8만 명이다. 실제로 그거가 더 되는데, 미국에 있는 DEA라고 하는 그 마약 단속국이 있습니다. 그 통해서 나올 그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 마약을 단속하고 하는,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치료하고 하는 이런 그 미국의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는 1년에 쓰는 돈이요,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입니다. 13조 원. 그거는 마약 단속국 여러 개가 있죠. 미국에 특히 이제 대표적인 그 단속국이 있는데, 거기서 쓰는 돈뿐만 아니라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치료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단속하는데 그 쓰는 비용이라든가 인건비 다 포함해서 그렇죠. 13조 원을 쓰고 있다니까. 그렇게 쓰는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라델피아의 거리에 좀비들처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펜타닐 때문에. 이 펜타닐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1회만 사용하더라도 중독이 된다. 완전 중독이 되는 그런 마약입니다. 내준 자료에 보면은 마약 펜타닐의 원료인 합성 오피오이드의 중국 생산량 및 중남미, 미국 등의 수출량이 나와 있고요.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은어로 교수, 총장, 대학 총장이라고 앞에 붙습니다. 그렇게 은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중세 이전에 나비나 은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실제 만들었답니다.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제 수익성이 뛰어나니까 높이 부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학 구조식이라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 화학자들처럼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도 400여 종의 그 마약이 유통이 되고 개발되고 있어요. 더 많이 아주 적은 양의 신속한 효과, 오래가는 효과를 지닌 그 마약을 싸고 취급하기 좋게, 복용하기 좋게 이렇게 계속 그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면 이 마약으로 전 세계적으로 등록이 된 그런 우리 화학 물질이 있지만은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더 싸게 그 하나의 지금 과정이 지금 제일 중독성도 강하고 큰 그 수익성이 있는 펜타닐이죠. 펜타닐이 지금 가장 강력하고 중독성이 1회만 복용하더라도 중독이 됩니다. 우리가 수개월 전에 강릉 밑에 옥계라는 그 항에 화물선이 들어왔는데 그 방송에도 나왔죠. 그 미국 FBI에서 이 마약 공급이라는 것은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에 그게 들어왔다는 걸 미국 FBI에서 제보를 해서 우리 정보기관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경찰에서 옥계향이라는데 거기는 조그만 항구예요. 그죠? 과거에는 어촌이었는데 조그만 항구인데 강릉 밑에 거기에 항구에 들어오지도 않고 멀리 이렇게 정박하고 있는 항구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당국이 거기서 급습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이 바로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인데 그걸 찾아냈는데 그걸 뭐 수십만 명이 일시에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코카인. 코카인은 뭐 아시다시피 펜타닐에 비하면 중독성은 아주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값은 비쌉니다. 과거에 한국은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마약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경제 강국이고 또 군사적으로는 4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지금은 우리 국민 소득이 36,000불로 돼 있죠. 그 대만이 앞질렀답니다. 한국을 38,000불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국이 그런 상황인데 이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sektor은 한국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 국제 공조가 잘 돼 있죠. 이 시스템으로 보면은 우리 그 한국에 이 마약을 취급하고 또 이 마약을 갖다가 홍보를 교육을 하고 해서 이 하는 시스템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은 1년에 마약 때문에 쓰는 돈이 13조 원이라는 거죠. 13조 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원화로 보면은 지금은 1달러가 1,430원 이래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걸 해서 13조 원인데 1년에 쓰는 돈이 그게 이제 미국은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처벌하고 정보를 입수해서 차단시키고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치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교육하고 그래 그 담당 그 공무원들 월급 주고 라는 게 13조 원이에요. 미국은. 한국은
뭐 거의 없죠. 없고 미국은 주로 이제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도 돈을 많이 씁니다. 한미일 이 시스템을 보면요, 이 세 개 국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복용만 하는 사람들도 처벌합니다. 그게 아주 강하게 돼 있어요. 미국은 이 복용하는 사람은 처벌 안 합니다. 경찰이 옆에 있어도 그냥 놔둔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떠냐? 그 중간입니다. 그런데 일본처럼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처벌했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처벌 위주로 나가고 있고, 한국도 이제 경제력이 돼 가고 있으니까 중독된 사람들 치료해주는 그쪽으로 많이 지금 옮아가고 있어요. 한국, 일본, 한국, 한미 이래 됐을 때 한국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시스템은 거의 같습니다만은 그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점점 치유하는 쪽으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도 우리 평생 교육원입니다만은 현재 이 마약을 예방을 위해서 강의하는 우리 강사들 많이 양성을 하고 해서 우리가 미국처럼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교육을 통한 돈을 조금만 써서 많은 효과를 우리가 마약을 예방하는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제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가 출범한 것도, 평생교육원으로 출범한 것도 그런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기로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학 강의를 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마약 예방 강의도 하면서 사회복지사 내년 이제 올 11월 달 되면 첫 번째 그 자격증이 나왔는데, 그 자격증도 부여하고 우리 그 마약 예방 강의하는 전문 강사 자격증도 부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학사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교육 측면에서는 이게 전통적으로 유교 교육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고, 사실 그 모든 생각이라든가 이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그 사상은 그 교육이라든가 이 가족 간의 문화라든가 하는 건 아직도 유교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자님이 중원에 제 나라 출신입니다. 제 나라 출신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유교가 한반도로 돌아가지고 고려 때부터 이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교 문화가 집대성되는 국가는 유일하게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선에 우리 그 이념도 유교였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냥 유교에 대한 그 맛만 본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공산주의가 들어서서 공자님을 격하 많이 시켰습니다. 중국어로 공노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자할 때 그 공자고요, 노알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공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중국에서 이제 그 공산당 정부가 그렇게 해서
공자님을 격합시켰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 와서 공자 그 유교 문화를 학습해 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 이제 정치하면서 필요하니까 도덕 정치, 공산주의과도 이제 도덕 정치를 안 하면은 이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에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이라는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중원을 차지한 국가였었는데 의미가 그게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은 뭡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그 앞에 있던 중화민국입니다. 그에 줄인 그 글자가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실 때도 그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은 뭐 지금 저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중국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이 민족이 통치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게 우리 민족이 그 역사의 큰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습니다만은 중국 삼성, 요령성, 흑룡강성, 그 다음에 그 저기 길림성, 이 세 개 그 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과거에는 고구려의 그대로 땅입니다. 그 고구려가 그걸 차지하고 있을 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몽고였습니다. 몽고. 내몽고가 있고 내몽고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몽고라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땅 이야기 하는데 부동산에 관한 건 아니고 그 우리가 다시 고토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이제 몽고하고 바로 통해집니다. 그걸 몽고 사람들도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몽고에는 그래 원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한국이 고토를 회복을 하면은 자기하고 연결된다 해서 대제국을 건설합시다. 그런 그 역사를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같은 민족이었어요. 기마민족으로서 그 역사에서는 많은 이야기, 말갈족, 선비족, 여진족 막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조선족까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역사학자들이 자기들이 같은 의미인데 역사학자들이 그 평가하기 따라서 그렇게 쓰는 언어지만은 같은